평생의 결실.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은행 창구의 유리 칸막이 너머로 햇빛이 미세한 먼지를 금빛으로 띄운다. 박기호는 흰 봉투를 손에 쥐고 도장 찍힌 서류 묶음을 차례로 넘기며 숫자들을 다시 세어본다. 평생 모아온 돈이 하나의 합계로 눌어붙은 종이 그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진다. 윤말수는 곁에서 작은 가방을 꽉 붙들고 선다. 손잡이에 생긴 낡은 균열이 그녀의 손등 주름과 이어져 하나의 지도처럼 보인다. 여보, 이제는 고생 끝이네. 기호가 낮게 말하자 말수는 대답 대신 웃는다. 말보다 오래가는 표정, 쌓인 세월이 허락한 가장 조용한 축복.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수는 새로 산 과일 접시에 귤을 돌려 담고 유리창을 한 번 더 닦는다. 닦을수록 투명해지는 창 속에서 그들의 얼굴도 밝아진다. 기호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와인을 꺼낸다. 라벨이 반쯤 뜯겨나간 값싼 병이지만 오늘만큼은 무엇이든 축배가 된다. 찰칵 병마개가 열린 소리가 방의 허공을 깨자 두 사람의 눈빛도 동시에 반짝인다. 이젠 손주들 등록금 걱정도 없겠다. 기호가 잔을 들고 말하자 말수는 짧게 잔을 부딪힌다. 유리의 울림이 가볍고도 맑다. 그 소리는 오래전 약속을 확인하는 도장처럼 또렷했다. 저녁 식탁에선 낯선 여유가 수저 사이를 오간다. 반찬은 평소처럼 소박하지만 맛이 다르다. 씹는 동안 마음이 먼저 부풀어 오르고 그 부푼 마음이 다시 혀에 단맛을 남긴다. 말수는 작은 수첩을 펴고 하고 싶었던 일을 적어 내려간다. 창가에 화분 놓기, 한강에 돗자리 펴기, 치과 진료받기, 당신 정장 한 벌 새로 맞추기. 기호는 그 목록을 힐끗 보고는 응, 다 하자라고 너무 쉽게 허락한다. 허락이 쉬운 날은 삶이 너그러워진 날이다. 그 너그러움이 밤 공기까지 덮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마저 말랑해졌다. 그때 전화가 온다. 발신 표시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 말순이 받으려다 기호에게 건넨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시중금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한 부동산 수익 상품이 나와서요. 상대의 목소리는 친절과 확신 사이를 정확히 걷는다. 기호는 숫자에 강한 사람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본다. 상대는 더 구체적인 수치로 답한다. 보증, 담보, 확약, 제3의 검증기관. 말은 쉬우나 그 뒤에 숨은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말수는 그 대화가 길어질수록 접시를 닦는 손을 멈춘다. 불안은 언제나 조용한 정적의 형태로 방을 점령한다. 전화를 끊고 기호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자만 받아도 생활비가 남겠어? 흑연심으로 그은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단단한 미래처럼 서 있다.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묻는다. 우리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지? 기호는 미소로 답한다. 오랫동안 틀리지 않으려 애쓴 사람의 미소. 그는 자신의 근면과 검소가 이제 수익이라는 꽃을 피울 차례라고 믿는다. 믿음은 사람을 적게도 타게도 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잔을 기울이며 이제 정말 편히 살자라고 서로의 손등을 쓰다듬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창턱을 다시 닦는다. 유리 안쪽에 남은 희미한 물자국을 없애려다 문득 손을 멈춘다. 물자국은 닦일수록 더 얇아지지만 끝내 한 줄의 흔적을 남긴다. 마치 과거가 그러하듯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선. 그녀는 그 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화분 하나를 상상해 본다. 빛을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식물. 내일은 꼭 사러 가야지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기호는 옷장 문을 닫으며 말한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절차만 밟으면 돼. 불이 꺼진 방에서
두 사람의 숨이 규칙적으로 포개진다. 바깥에서 멀어지는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훑고 지나간다. 밤은 조용하고 조용함은 평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평화는 늘 보이지 않는 균열을 안고 있다. 천장 모서리에 박힌 작은 금이 어둠 속에서 아주 얇게 번진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내일 그 금이 조금 더 커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무엇인가가 스며들어 모든 것을 갈라놓으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시계 초침이 한번 크게 튕기고 밤은 더 깊어진다. 사라진 돈. 며칠째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투자회사 대표의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되풀이한다. 박기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본다. 숫자 몇 개만 남은 디지털 잔고가 그의 평생을 조롱하듯 반짝인다. 윤말수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본다. 굳게 담은 입술, 이마에 선주름이 고통보다 더 깊은 부끄러움처럼 느껴진다. 여보, 무슨 일이야? 조심스럽게 묻지만 대답은 없다. 대신 기호는 허둥지둥 서류 뭉치를 들고 집을 나선다. 말수는 그의 뒤통수에 은행이라도 가봐요. 라고 외친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 말이 삼켜진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몇 번 뒤적이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를 젓는다. 이건 비공식 사모계약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그의 귀를 타고 흘러내린다. 기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장을 찍은 곳을 가리키며 여기 회사명도 있고 인감도장도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직원은 단호하다. 대표가 도망간 경우 반환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기호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미끄러진다. 종이들이 천천히 흩어지며 바람처럼 바닥을 스친다. 그는 그 종이 위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이 기울었다는 말을 실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말순의 눈을 피한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거실에 주저앉는다. 다 없어졌어. 그 말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무겁다. 말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는다. 당신이 그걸 왜 믿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진다. 처음엔 울분이었다. 하지만 금세 그 울분이 슬픔으로 바뀐다. 기호는 아무 말도 못한다. 무너진 남자의 얼굴에는 변명할 기운조차 남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엔 공기가 식은 듯 멈춰 있었다. 며칠 후 우편함에는 빨간색 독촉장이 줄지어 꽂혀 있다.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숫자와 도장이 새겨진 종이들이 그들의 마지막 재산처럼 쌓인다. 집주인은 보증금이 밀렸다며 퇴거를 요구한다. 기호는 예금 통장 마지막 잔액을 세며 그래도 전세방 하나는 구할 수 있겠지라고 중얼거린다. 그러나 현실은 더 차가웠다. 집값은 이미 예상을 훌쩍 넘었다. 계약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없다. 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벽 너머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무너지는 마음의 벽처럼 천천히 스며들어온다. 그 와중에 딸 은지가 찾아온다. 엄마, 아빠, 이제 제 인생 챙기기도 버겁단 말이에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말하지만 눈빛엔 분노가 섞여 있다.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말수는 딸의 손을 잡으려다 그 손이 빠르게 빠져나간다.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질문은 칼처럼 정확했다. 대답은 없고 침묵만 흐른다. 문이 닫히고 현관에 남은 정적 속에서 말수는 주저앉는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들린다. 흐느낌도 이제는 소리낼 힘이 없었다.
어르신들 며칠 후 부부는 결국 낡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서 있다. 지하방 하나 있어요. 반지하긴 하지만 싸요. 중개인은 덤덤하게 말하며 열쇠를 건넨다. 창문은 무릎 높이에 있고 햇빛이 겨우 손바닥만큼 들어온다. 바닥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말수는 구석에 손을 대본다. 축축한 벽면이 차갑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라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앉는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중얼거린다. 내가 미쳤지? 말수는 그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등을 덮는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버텨. 그날 밤 지하방 천장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 낡은 세숫대야에 부딪힌다. 똑똑똑 반복되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울린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두 개의 숨이 있다. 그리고 그 숨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지하방에 하루 약 1,500자. 새벽 4시 골목의 쓰레기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에 윤말수는 눈을 뜬다. 낡은 형광등을 켜면 방 한가운데로 얇은 추위가 밀려온다. 그녀는 조용히 김을 씻고 밥을 펴서 김밥을 만다. 손끝이 시큰거리지만 칼날은 일정한 호흡으로 재료를 분할한다. 박기호는 담요를 개며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갈게라고 말한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쓴맛이 난다. 고물상 골목에서 기호는 상자 더미를 뒤져 재활용할 만한 것들을 분류한다. 종이의 결이 손바닥을 긁어도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살아있으니 하는 거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어깨를 편다. 점심 무렵 말수는 김밥통을 들고 시장 입구에 선다. 하루에 몇 줄이라도 팔면 가스비를 낼 수 있다. 지나가던 노인이 한 줄을 집어들며 손맛이 있네라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애써 눌러놨던 마음을 조금 푸근하게 만든다. 오후엔 비가 내리고 반지하 창으로 물이 스며든다. 기호는 대야를 옮기고 걸레를 짜며 곧 그치겠지라고 말한다. 말수는 젖은 벽지를 손톱으로 떼어내다 멈춘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둘은 작은 휴대용 버너에 냄비를 올리고 국을 데운다. 김이 오르는 동안 서로의 손등을 한 번씩 토닥인다. 저녁 고물상 주인 김동철이 낡은 난로를 들고 들른다. 형님, 이거 임시 방편이라도 쓰세요. 그는 기호의 등을 툭 친다. 남자들 특유의 말없는 위로, 그 뒤에 어색한 미소가 따라붙는다. 세 사람은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짧게 웃는다. 웃음이 끝나자 방엔 다시 습한 냄새가 내려앉는다. 밤이 깊어지면 지하방은 더 낮아진다. 천장이 내려오는 듯한 착시 속에서도 말수는 창턱을 닫고 달력을 붙인다. 내일의 칸에 작은 점을 찍는다. 살아냈다는 표시, 그리고 다시 살아볼 표시. 기호는 이불 옆에 공책을 펼친다. 오늘은 아내가 웃었다. 그걸로 충분. 연필 소리가 조용히 방을 메우고 그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접힌다. 세상과의 거리. 다음 주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가 찾아온다. 명찰을 단 젊은 사람이 두 손으로 서류철을 내민다. 어르신, 기초수급 신청을 해보시는 게 박기호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다가 단단히 젖힌다. 난 평생 세금 냈소. 시해받는 사람 되고 싶진 않소. 말은 곧 방패가 되고 방패는 곧 벽이 된다. 윤말수는 조심스레 눈짓을 보낸다. 여보, 일단 드러나 봐요. 복지사는 차분히 절차를 설명한다. 지원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급한 숨을 이어갈 정도는 된다. 그러나 기호의 입술은 더 얇아진다. 우린 아직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미납 안내문이 우편함을 채운다.
전기요금 독촉장 끝에 붉은 밑줄이 보인다. 밤이 오고 불이 꺼진다. 촛불 하나가 방을 겨우 밝혀준다. 그림자가 벽을 넘어 길게 자라난다. 말수는 한숨을 눌러 삼키고 촛농이 굳어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본다. 여보, 자존심도 배가 불러야 지키는 거래. 낮에 들은 김동철의 말이 귓속에서 다시 맴돈다. 기호는 대답 대신 창문 밖을 본다. 반지하 창 너머 사람들의 신발과 바퀴 소리만 지나간다. 저 소리의 높이를 따라가면 세상과의 차이가 측정된다. 우리는 저 아래에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이 줄어든다. 말이 줄어들수록 서로의 숨이 커진다. 말수는 촛불을 감싼 손바닥에 남은 미열을 느끼며 속삭인다. 그래도 우리 둘이 있잖아. 그 말은 얇지만 끈질긴 실처럼 두 사람을 묶는다. 기호는 한참을 기다리다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추위가 조금 물러간다. 촛불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고 방 안엔 어둠과 결심이 동시에 내려앉는다. 다음 날 오후 고물상 앞에서 상자를 묶던 기호를 누군가가 부른다. 박 과장님? 오래전 회사 동료, 회색 머리를 간신히 감춘 채 양복 자락을 여민 남자다. 순간 시간의 주름이 펴졌다가 다시 접힌다. 여기서 뭘? 상대의 말은 미완으로 고인다. 기호는 웃듯 말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젠 다 지나간 일입니다라고 답한다. 보지 못한 날들, 말하지 못한 이유들이 서로의 눈가에 묵음처럼 쌓인다. 동료는 어색한 격려를 남기고 돌아선다. 떠나는 등 뒤가 이상하게 가벼워 보인다. 기호는 남은 상자끈을 더 세게 조인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꾼다. 형광등 밝은 회의실, 복사기 위에 쌓이던 보고서, 결제 도장이 찍히던 소리. 꿈속의 자신은 늘 바쁘고 유능했다. 그러나 꿈 밖의 자신은 젖은 벽지를 등지고 앉아 있다. 잠이 깬 뒤 말수는 도시락을 싼다. 김치 한 줄, 계란 부침 두 조각, 그리고 잘 다녀와라는 말 한마디. 그녀의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 있다. 젓가락을 쥐는 동작마다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잡힌다. 괜찮아? 기호가 묻자 말수는 그럼 다 나아라며 웃는다. 그러나 병원 진료실, 의사의 말은 단호하다. 퇴행성 관절염, 꾸준한 치료 필요. 진료비 계산서 앞에서 둘은 잠시 침묵한다. 숫자들의 열과 행이 담담하게 절망을 설명한다. 병원 문을 나서자 바람이 매섭다. 기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낸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신청서다. 이거 하자. 말순이 놀라 고개를 든다. 당신 자존심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가볍게 내려놓는 표정을 짓는다. 자존심보다 당신이 중요해. 그 말이 떨어지자 찬바람 한가운데 아주 미약한 온기가 생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간다. 지나간 사람들보다 지금 곁의 사람을 위해. 신청은 생각보다 길고 느렸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봉투와 식료품 상자가 도착한다. 라면, 쌀, 통조림, 그리고 전기요금 일부 지원 안내서. 말수는 상자를 정리하며 이 정도면 숨 쉬는 데는 지장 없겠다라고 중얼거린다. 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를 켠다. 삐걱거리던 전원이 들어오고 붉은 코일이 천천히 밝아진다. 겨울밤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진다. 김동철이 들러 난로를 한 번 더 손본다. 이젠 덜 끊길 겁니다. 그의 손끝에 묻은 기름 냄새가 묘하게 안심을 준다. 기호는 고물상 일을 마친 뒤 폐지 더미에서 건진 낡은 잡지를 읽는다. 활자들 사이로 다른 세상의 온도가 스며든다. 그는 공책을 펼친다. 오늘은 아내가 늦게까지 김밥을 말았다. 손가락이 아플 텐데도. 글자는 느리지만 정직하게 줄을 채운다.
말수는 몰래 그 공책을 읽다가 웃으며 눈시울을 훔친다. 글 잘 쓰네, 우리 영감. 저녁밥을 먹고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난로 불빛을 본다. 말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둘 사이에 가장 긴 대화가 된다. 밤, 창문 가장자리에 성애가 앉는다. 말수는 손바닥으로 살살 문지른다. 문지른 자리에 투명한 원이 생기고 그 원 안으로 골목에 작은 불빛이 들어온다. 곧 봄이 오겠지. 그녀가 말한다. 기호는 응, 올 거야라고 답한다. 그 답은 미래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방 안을 맴돌고 그 온기 속에서 둘의 숨이 한층 느긋해진다. 살아낸 하루 위에 또 하루가 얹힌다. 다시 오는 바람. 봄비가 그친 오후 현관 앞에서 인기척이 난다. 박은지가 서 있다. 오랜만에 방문은 어딘가 계산된 표정과 함께였다. 엄마 아빠 혹시 옛날 땅 문서 같은 거 있어? 회사가 흔들린다는 말이 뒤따른다. 기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고개를 젓는다. 이젠 그런 거 없다. 침묵이 먼저 방을 가득 채운다. 반지하의 낮은 천장이 갑자기 더 낮아진 것 같다. 은지는 신발을 벗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방 안을 둘러본다. 축축한 벽, 난로, 구겨진 이불.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서 뾰족함이 조금 사라진다. 말수는 부엌에서 국을 덮인다. 밥 먹고 가라.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함을 조금씩 깬다. 셋이 앉아 국물을 떠먹는다. 뜨거움이 입안을 데우자 마음도 느리게 풀린다. 은지는 그릇을 비우고도 한동안 말이 없다. 문턱을 나서기 전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가방을 뒤적인다. 엄마 아빠 미안. 그 말은 작았지만 정확했다. 밤이 되어 불이 들어온다. 며칠째 깜빡이던 전등이 환하게 켜진다. 기호는 계량기에 붙은 완납 스티커를 보고 숨을 고른다. 누군가 대신 내준 흔적,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 늦은 밤 은지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한다. 내일 또 올게. 기호는 답장을 쓰려다 지운다. 대신 공책을 펼쳐 한 줄을 더 쓴다. 딸의 국물 떠먹는 소리를 들었다. 오래 잊고 있던 소리. 바람이 창틈을 스쳐 지나가며 커튼을 살짝 흔든다. 다시 오는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그 바람에 등 떠밀려 오래 굳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다. 마지막 봄날. 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날 말순의 손이 젓가락을 놓친다. 통증이 아닌 힘 빠짐에 가까운 감각. 기호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른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길게 늘어진다. 병원 복도는 밝고 차갑다. 의사의 짧은 설명, 긴 검사, 끝내 내려오는 판단.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기호의 어깨가 내려간다. 그러나 접수 창구 앞에서 이미 결제 완료 표시가 뜬다. 은지가 도착해 숨을 고르며 말한다. 이건 제가 할게요. 기호는 고맙다는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그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놓는다. 병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말수는 흐릿한 눈으로 꼭 그림자를 따라간다. 여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종이 같지만 단단했다. 기호는 손을 맞잡고 오래된 사진들을 떠올린다. 젊은 날의 시장통, 처음 맞춘 반지, 첫 월세방. 우린 잘 살아냈지.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다. 기호는 그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본다. 시간이 멈춘 듯, 그러나 창밖 바람은 계속 분다. 장례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진다. 동철이 상복깃을 다독이며 형님, 잘 보내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지하방으로 돌아온 기호는 작은 노트를 펼친다.
말순이 남긴 일기, 모서리가 달아 부드럽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다. 우린 가난했지만 사랑만은 잃지 않았어. 기호는 천천히 창문을 연다. 낮은 창으로도 햇살은 들어왔다. 벽에 곰팡이 자국 위로 빛이 얇게 번진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 끝엔 잔잔함이 있었다. 그래, 잘 살았다. 그가 하늘을 향해 아주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공책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쓴다. 남은 날은 내가 좋아하던 창턱의 화분을 지키며 살겠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며들고 그 바람이 빈자리를 지나 방 안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 잡는다.